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10월 2일 수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항만 파업과 그리고 중동 불안 속에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기술주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8,000포인트 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알파벳과 메타는 그래도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메타는 이 피보탈 리서치에서 AI 기업으로 강력하게 부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2%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금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간밤 발표된 ISM 제조업 PMI는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위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한 한편 또 8월 구인 건수는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용에 대한 안도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거래일 우리 시장은 이 중화권 증시 폭등에 따라서 이쪽으로의 좀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양대 지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수급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업종별로 이 수출과 그리고 실적 전망에 따라서 차별화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 우선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21선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낙폭을 그래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57% 빠지면서 2,5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2거래일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수출의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아가지 못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이 해외에서 수천 명을 감원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또 신한 그리고 상상인증권에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오늘 장중에 59,90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이어서 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1,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좀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각들이 나오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29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오늘 이 미국에서 9월 판매량이 영업일수가 감소를 하면서 작년보다 9%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3% 넘게 빠지면서 2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약보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0.19% 상승하면서 7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나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이 2거래일째 사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도 지금은 좀 소폭 줄어들면서 지수를 좀 하방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도량 발표로 인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 3%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2%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HLB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란발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 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단조 13%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5%, 그리고 LIG 넥스원 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공시투데이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시황에서도 살펴봤듯이 오늘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오늘 밤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 지난 분기에 약 46만 대의 차량을 인도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2차 전지 기업들 이 3분기에는 실적 악화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4분기 이후를 기대해 봐야 한다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 SDI가 그래도 미국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스타플러스 에너지 금전대여 상환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삼성 SDI는 시설 투자 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여해준 금액은 총 1조 4,695억 원으로 삼성 SDI 자기자본 대비 7.38%입니다. 상환 기간은 이달 30일에서 11월 30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 SDI 관계자는 계약 변경에 따른 대여 기간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금전 대여 관련해서 2개월 연장한다라는 공시 살펴보고 왔는데요. 시설 투자 자금에 쓰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네,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는 삼성 SDI가 지분 51%를 보유한 종속 기업인데요.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부터 미국에 이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4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1공장은 2025년 1분기 가동 예정이고요. 이 공장은 2027년 초에 가동할 예정이었는데요. 삼성 SDI는 지난달 30일 이 미주양 필육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스타플러스 에너지 양산을 연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삼성 SDI는 올 4분기 중에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1공장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당초 내년 상반기 예정이었지만 조기 가동을 공식화하고 연내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과 다르게 이 북미에 생산 기지가 없었던 삼성 SDI는 연내 첫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이 수천억 원 규모의 첨단 제조 세액공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IRA와 관련해서 받은 이 첨단 제조 세액공제는 이 매분기 수십억 원에 그쳤는데요. 지난 2분기 수혜액은 79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 규모가 8천억 원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2026년 이 GM과의 합작 공장 그리고 2027년 스타플러스 에너지 2공장 가동이 순차적으로 순항할 경우에는 이 북미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면서 한 해에만 이 수조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 SDI의 경우에는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과 비교해서 이 첨단 제조 세액공제가 실적에 반영되는 비율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실적 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난 2분기 삼성 SDI의 영업이익은 2,802억 원으로 첨단 제조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적자를 기록 중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대비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성 SDI가 이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렇게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거에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SK온과 다르게 좀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잖아요. 왜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 SDI는 상반기 기준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투자를 집행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올해 설비 투자액이 6조 원에서 7조
7조 원에 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투자를 좀 서두르고 또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헝가리 공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또 올해 8월 말 이 GM과 미국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또 현지 배터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 SDI가 과거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투자 기조에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황 부진으로 이 경쟁사들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틈을 타서 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삼성 SDI의 과감한 행보에 대해서는 이 최윤호 사장의 경영 철학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좀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중심의 선별 수주로요. 이 매출을 올리더라도 더욱더 많이 남는 그러한 구조를 만든 건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 SDI 전기차 시장 캐즘 여파로 좀 올해 실적 악화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선방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3사의 성적표를 종합을 해보면요. 삼성 SDI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첨단 제조 세액공제를 제외하더라도 흑자를 기록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첨단 제조 세액공제 효과는 스타플러스 에너지 1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올해 말부터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 안정성이 더욱더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부분에서도 선방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삼성증권은요, 이 지난 30일 삼성 SDI에 대해서 이 유럽향 판매 부진을 북미향 신차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가 46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 SDI의 3분기 매출이 4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43억 원으로 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이 매출 50% 비중에 가까운 중대형 EV 부문의 수익성이 2%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출하량이 2분기 대비 두 자릿수 중반 퍼센트 비중으로 늘어났지만 판매 단가가 10%가량 빠지면서 손익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7월에서 8월 이 회사의 배터리 장착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이 중 고객인 BMW향 장착량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8% 떨어진 반면에 이 폭스바겐향은 무려 33%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중대형 2분기 출하 부진, 이 OEM 재고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 3분기 다시 배터리 구매를 늘렸거나 아니면 하반기 판매를 위해 물량을 가져갔지만 이 전방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서 다시 좀 재고가 쌓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 다만 하반기 들어서 이 스텔란티스의 북미 판매형 전기차 신차 효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유럽향 출하 부진을 상쇄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SDI는 이달 들어서 현재까지 8.5% 반등으로 2024년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수준의 강력한 지지선을 확인한 상황인데요. 동일 업종 그룹 대비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과 함께 경쟁사 대비 양호한 수익성에다가 또 4분기 북미 배터리 합작 공장의 조기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주가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 SDI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SK이터닉스입니다. SK이터닉스가 2024년 3월에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SKD&D에서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SKD&D는 부동산 산업을 그리고 SK이터닉스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SK이터닉스가요, 태양광과 그리고 육상풍력, ESS 등 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반 하에 선도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역시나 입지를 좀 공고히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자 전력 중계와 또 연료 전지, 해상 풍력 등으로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밸류체인의 노하우와 또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고요. 사업 또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나아가서 종합 그린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있고 운영을 넘어서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전력 중개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VPP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이 공사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충주 에코파크, 대소원 에코파크와 1,891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 공사 도급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99% 규모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충주 에코파크가 2026년 4월 30일까지 1년 6개월 기간이고요. 대소원 에코파크가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 9개월 기간입니다. 충주 에코파크 연료전지 사업은요, 충주 메가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내에서 5,200평 부지에 40메가와트급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요, 내년 상업 운전을 목표화하고 있고요,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소원 에코파크 사업은요, 충주 에코파크 인근 부지에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산업인데요. 올해 말에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요. 2026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소원 에코파크는 현재 SK 이터닉스가 29%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산업에 대한 인허가와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 계약 금액과 또 계약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서 3월에는요. SK 이터닉스가 충주 에코파크와 대소원 에코파크 연료전지 사업 개발을 위해서요. 도시가스 기업인 찬빛그룹과 또 연료전지 사업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KDB 인프라 자산 운용은요, 이 금융 주선을 맡아서요, PF를 지금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파크 이렇게 좀 연료 전지 발전소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충주 에코파크 그리고 대소원 에코파크를 추진한다는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 또 에코파크를 운영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에코파크라는 건요, 고효율 SOFC,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잖아요. 이 SOFC 발전소를 뜻합니다. 이 SK 이터닉스는 이 청주의 에코파크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음성 에코파크 그리고 칠곡 에코파크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칠곡 양목면에도 이 양목 에코파크를 또한 지금 산업 운전을 개시하고 있다라고 지난 24일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양목 에코파크는요, 설비 용량이 9메가와트 규모이고요. 연료전지 발전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74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번 상호 운전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이 고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근의 1,200가구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양목 에코파크는요, 대선 ENC와 또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SPC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남 에너지 서비스에서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요, 그 SK 에코플랜트와 구성한 SK 컨소시엄을 통해서 설계와 조달, 시공 사업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총 6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요. 약 1,300평 부지의 양목 에코파크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써 이 SK 이터닉스가요, 누적 69메가와트의 이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연간 약 16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현재 지금 공사 중인 충북 보은 연료전지가 연말에 사업 운전을 또 시행을 하면서 누적
운영 규모가요 89메가와트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또 공시에서도 살펴봤듯이 충주와 대소원 그리고 파주까지 포함을 하면요 총 4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2024년에 일반 수소 입찰 시장에서도요. 3개소 28메가와트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국내 연료전지 선도 기업으로서의 지금 위상을 계속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SK D&D 이렇게 국내 연료전지 대표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SK D&D에서 이렇게 에너지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해서 설립이 된 만큼 3분기부터 좀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SK 이터닉스가 올해 3월에 인적 분할을 해서 상반기 매출이 181억 원에 불과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앞서 공시에서 살펴보다시피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또 SK 이터닉스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부동산 사업에 좀 가려져서 저평가되어 왔던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올해 이렇게 분할을 계기로 해서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SK 이터닉스의 올해 1분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비중을 보니까요. 풍력이 46.2%였고요. ESS 부분에서는 53.8%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요. 약 5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는 연료전지, 2025년은 해상풍력이 SK 이터닉스의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SK 이터닉스는 사업 운전 중인 이 제주 가시리와 또 울진 풍력을 포함해서요. 323메가와트의 육상 풍력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1.4기가와트 규모의 이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SK 이터닉스의 매출에 대한 지분만 보면요. 1조 원이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신한 우위 프로젝트를 올해 말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매출이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2025년부터 3천억 원 수준의 매출 인식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매출이 5,0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모두 115%씩 증가할 것이다. 좀 연실적을 더욱더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이터닉스 이렇게 내년부터 좀 더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도 SK 이터닉스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풍력 에너지주들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DGP가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세진중공업 그리고 CS 베어링, LS 같은 종목들 2%대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SK 이터닉스 또 우리가 뭐 ESS라든지 또 SOF 관련주들로 이렇게 좀 급부상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연료전지 사업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이터닉스의 또 향후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전 산업계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료전지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6배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양광과 풍력과 달리 이 연료전지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SK 이터닉스가 이 미국의 블룸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 그 국내 공급권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에서의 개발 등 이 전 밸류체인 통합 솔루션 공급자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요, 이 상황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 산업에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좀 원전으로 커버를 하면서 태양광과 또 해상풍력을 좀 계속해서 확대할 전망이고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좀 균형 있게 키우겠다라는 방침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올 상분기 해외 ESS 설비 산업 가동뿐만이 아니라 이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 거래 시장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으로 이 실적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의 공시 요약입니다. 삼성 SDI가 스타플러스 에너지 금전대여 상환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습니다. 지난 4월 말 삼성 SDI는 시설 투자 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여해준 금액은 총 1조 4,695억 원으로 삼성 SDI 자기자본 대비 7.38%입니다. 상환 기간은 이달 30일에서 11월 30일로 2개월 연장됩니다. 삼성 SDI는 올 4분기 중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1공장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첨단 제조 세액공제 효과는 스타플러스 에너지 1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올해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실적 안정성이 더 제고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배터리 셀 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유럽향 판매 부진을 북미향 신차 효과로 상쇄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공시 요약입니다. 충주 에코파크, 대수원 에코파크와 1,891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99% 규모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충주 에코파크가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대수원 에코파크가 2026년 7월 31일까지 약 1년 9개월입니다. 충주 에코파크 연료전지 사업은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올해 착공해서 내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수원 에코파크 사업은 올해 말에 착공해서 2026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전 산업계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연료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확대하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 올해 일평균 최대 수출 금액을 오늘 9월 달에 다시 한번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MLCC라든지 장비주들 계속해서 좀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또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이런 테마주들은 다 잘 갔는데 올해 좀 기판 쪽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한 번씩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가를 올리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JNTC나 필옵틱스 그리고 SKC 같은 이러한 유리기판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 기판 관련한 이 종목이죠. 이 샘시 NS가 또 이 국가의 국책 과제 이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공시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 전문기업 샘시NS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0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에 샘시NS가 주관기관을 맡은 과제명은 650도 이하 초저온 동시소결 다층 세라믹 기판 공정이 적용된 초집적, 초저손실 다층 세라믹 기판 기술 개발입니다. 총 과제 수행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6개월이며 총 사업비는 76억 8,375만 원입니다. 이 중 정부 출연금은 64억 8천만 원이며 샘시NS에 배분된 금액은 32억 4천만 원입니다. 샘시NS는 이번 과제를 통해 ULTCC 공정 기반 초미세 패턴 인쇄 및 적층 기술을 개발할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2026년까지 650도 이하의 ULTCC 공정 요소 기술을 이듬해인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650도 이하의 ULTCC 기반 다층 세라믹 기판 제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샘CNS는 이번 국책과제로 초저온 동시 소결을 통한 탄소 중립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인데요. 샘CNS 관계자는 ULTCC 기반의 고집적 초저손실 안테나 개발로 자율주행용 레이더 외에도 차세대 5G, 6G 기반 다양한 통신 분야로 확장 가능하고 기존 고분자 기판 대비 극한 환경이 요구되는 우주, 항공, 국방 분야에 필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샘CNS 사실 세라믹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공시 내용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생소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ULTCC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라믹 기판 제조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ULTCC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일컫는 걸까요? 네, 먼저 이 세라믹은 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 세라믹 가공은 1200도 이상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9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소성할 수 있는 재료를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책과제에서는 기존 900도 이하보다 더 낮은 650도 이하의 초저온 동시소성 세라믹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LTCC 기술은 이 고온 소성 공법과 달리 이 세라믹 STF의 고집적화가 가능하고 내부 전극과 저항 그리고 유전율이 낮아서 고성능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LTCC는 고주파에서도 열을 잘 견디는 장점 때문에 이 통신 부품에도 주로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샘CNS는 이 LTCC 공법으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 테스터기의 핵심 부품인 이 세라믹 STF를 제작 중인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세라믹 STF는 웨이퍼 위에 미세하게 형성된 수많은 전극 패드와 그리고 테스트 장비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요.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샘CNS 이번 국책 과제로 이렇게 초저온 동시소성 이 세라믹을 개발하게 된다라고도 알려주시기도 했는데요. UTCC 기반으로 해서 다층 세라믹 기판 제조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다층 세라믹 기판, 구체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다층 세라믹 기판은요, 이렇게 여러 층의 세라믹과 그리고 전극을 겹쳐서 만든 기판을 말하는데요. 이 기판은 주로 전자 부품에서 회로를 구성하거나 또 전자 신호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각 층의 이 세라믹이 절연체 역할을 하고 전극이 전류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층으로 이뤄진 구조 덕분에 이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집적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화된 고성능 전자장치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세라믹의 절연 특성 덕분에 이 전력 손실이 적고 또 고주파 신호 처리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TCC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은과 구리 등 이렇게 저항이 낮은 도체를 내부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수한 배선 밀도를 가지게 되어서 좀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간소화된 복합 부품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TCC 기판은 무선 통신 분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전장, 의료용, 방산용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QI 리서치의 분석 결과 LTCC 세라믹 기판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12.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연평균 6.4% 성장을 해서 2029년에는 18.7억 달러 규모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TCC 세라믹 기판이 지금 통신과 반도체, 이런 방산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증권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KB증권은 이 샘CNS에 대해서 글로벌 세라믹 소재 전문 업체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KB증권은 이 전방산업 업황 회복으로 국내외 신규 고객사를 통한 레거시 디램과 그리고 HBM 테스트용 세라믹 STF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램양은 낸드양 대비 단가가 3배에서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주력인 낸드양 매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이 고용량 스토리지인 ESSD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서 고객사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샘시 NS는 오송 신공장을 2월 말에 준공을 하면서 기존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 조사 업체인 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할 때 올해 3분기 ESSD 주문량이 80%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옴디아도 이 SSD 시장 규모가 2023년 166억 9천만 달러에서 2027년에는 385억 6천만 달러로 131%나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샘시 NS는 이 기존 반도체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STF뿐만 아니라 신사업으로 세라믹 기판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차세대 반도체 이 패키징 기판으로 유리 기판이 현재는 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상용화 시점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 이 세라믹 기판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KB증권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네, 샘CNS 지금 글로벌 세라믹 소재 전문 업체로 좀 성장할 예정이다라고 증권가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하반기 실적도 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샘CNS는 이 하반기에도 HBM 관련 D램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고객사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브카드 기업들이 이 하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HBM용 프로브카드 퀄테스트 일부 승인을 받는다는 점도 D램 매출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고요. 회사 관계자는 이 비메모리 프로브카드 전문 업체인 테크노프로브가 HBM용 D램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샘CNS의 제품을 채택했다면서 HBM용 D램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최근 삼성전자가 평택 P4 낸드 신규 시설 투자와 함께 지난 6월에는 키옥시아가 20개월 만에 감산을 끝내고 이 생산 라인을 100%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키옥시아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첨단 메모리 제품 양산을 위해서 7,92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샘CNS 전체 매출액 중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발표에 따라서 향후 낸드에 따른 이 매출 상승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샘CNS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알아볼 코스닥 기업은요, 코스텍시스입니다. 이 코스텍시스는요, 5G 통신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 높은 열을요,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고방열 신소재 기술과요, 정밀 세라믹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소재 부품 시장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5G 통신용 파워 트랜지스터 이 세라믹 패키지와 그리고 LCP 패키지, QFN 패키지 등 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NXP사에 지금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더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과 함께 이 파워 반도체용 인터포저 그리고 스페이서 등 이 방열 부품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 파워 반도체는요, 높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열이 꼭 필수적인데요. 이 코스텍시스의 고방열 신소재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워 반도체용 인터포저는요, 고성능의 전력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신뢰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좀 다양한 전자 부품을 좀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이 다리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지금 공급 계약 공시가 2개나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공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일 공시입니다. 코스텍시스가 NXP 말레이시아와 12억 7,139만 원 규모의 RF 통신용
PK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1.01%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24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또 30일 공시입니다. 같은 판매 공급 지역으로 세부 장비가 다른 계약입니다. NXP 말레이시아와 RF 통신용 PKG 18억 9,35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6.39%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지난 2월에도 3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닥시스 관계자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까다로운 시장이 손꼽히는 이 RF 통신 반도체에서 연이은 해외 대규모 수주는 당사의 안정적인 성능을 인정받은 결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추가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공시뿐만 아니라 이 작년 말에도 3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코스닥6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닥6의 강점 또 어떤 걸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강점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코스닥시스는요, 일단 최근에 전력 반도체에서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이 전류 센서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을 해서요, 완료한 상태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의 스페이서 개발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 전류를 센싱하는 수직 구조의 초소형 이 썬트 제한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코스닥시스가 세계 최초로 수직 구조인 초소형 전류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2024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국책과제는요, 전력 반도체와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AI와 로봇 등 이 각종의 전자기기에 대한 과열과 과충전 그리고 과방전을 방지하고 그 수명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소비 전력을 좀 정밀하게 센싱하는 이 초소형 전류 센서를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이 전류 센서 대비해서 좀 더 소형화하고요. 또 정밀도와 열 특성이 계속해서 뛰어난 수직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시스 관계자는요, 주력 제품인 이 스페이서와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 향후에 매출과 또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코스닥6가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 수직 구조의 초소형 전류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강점들 또 함께 짚어봤는데요. 또 양산 쿼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또 주가가 함께 또 상승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관련한 소식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먼저 양산콜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시스가요, 차세대 SiC 이 전력 반도체에 채택이 되는 신규 부품 방열 스페이서를 제조하는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이 SiC 전력 반도체 스페이서가 온세미컨덕터 이 양산콜에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요, 글로벌 1위 전력 반도체 기업인데요. 이 SiC 소재는요, 기존의 이 실리콘 기반 소재보다 고온 안정성과 또 절연 파괴 전개가 10배 이상 높고요. 또 허용되는 최고 전압이 3,000 정도가 2배 가까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SiC 전력 반도체는 열 전도성이 뛰어나서요, 실리콘보다 적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냉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동 기능의 온도도 600도로 3배 이상 높은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7% 가까운 급등세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2거래 연속으로 기관의 사자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3.02% 상승하면서 8,860원 지나고 있는 흐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AI 반도체 다음에는 뭐 저전력 반도체다, 또 SiC 반도체다, 이러한 다음 타자다라는 말들이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SiC 전력 반도체 이 온세미컨덕터 양산 쿼레에 또 통과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반기에 좀 실적이 또 잘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상반기 실적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요.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증가한 7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2.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는요, 실적 개선은 이 주 거래처인 NXP사에서 이 통신 관련된 RF 패키지 수주가 좀 본격화되면서 더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크게 좀 회복하는데 좀 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전력 반도체 스페이스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글로벌 대형 고객사로부터 양산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좀 더 활발한 수주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스 관계자는요, 현재는 좀 여러 고객사들과의 양산 퀄리티 테스트를 긴밀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고객 저변 확대에 있어서 이 스페이서가 좀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2025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계속해서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향후에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스닥시스의 이 리포트를 잠깐 보니까요. 이 2024년 매출액이 2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억 원으로 이렇게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코스닥시스의 주가 흐름 좀 하반기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CNS 공시 요약입니다.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 전문기업 샘CNS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샘CNS는 이번 과제를 통해 ULTCC 공정기반 초미세 패턴 인쇄 및 적층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책과제로 초저온 동시소결을 통한 탄소 중립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샘CNS는 D램과 HBM 테스트용 세라믹 STF 매출 증가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낸드양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시스 공시 요약입니다. NXP 말레이시아와 12억 7,139만 원 규모의 RF 통신용 PKG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01%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 9월 24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증가한 75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9억 원, 단기순이익은 3.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그리고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쉬고 금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금요일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식 투데이는 금요일 12시에 계속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